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배 중인 다산 정약용을 살려낸 강진 백년사 해장 스님의 떡차 이야기. 1762년 경기도 광주군 마연에서 진주 목사를 역임한 정지원이 넷째 아들로 태어난 다산 정약용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쓴 작품을 편찬할 만큼 탁월한 저술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양 학문을 접하기 전까지 정조의 측근에서 활동하면서 부승지와 참의까지 승진했지요. 그러나 정조가 죽은 다음 해인 1801년 이른바 신유서화에 연루되어 그는 18년 동안의 유배기를 떠납니다. 정약용의 긴 유배 생활은 그에겐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차와 함께한 치열한 그의 수시는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지요. 그는 1808년 강진 귤동의 다산초당에서 1000여 권의 서적을 쌓아놓고 율교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지독한 독서광이었을 뿐 아니라 저술광이기도 했는데 그는 독서와 저술 활동으로 바굴삼천, 복숭아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났지요. 얼마나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복숭아뼈에 구멍이 3번이나 났을까요? 다산이 머물렀던 다산초당과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 근처의 백년사와 해장 스님입니다. 정약용은 강진 초당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조선 후기의 차문화를 부흥시켰지요. 그리고 정약용에게 차를 제공했던 해장 스님이 머물렀던 백년사에서 다산초당으로 가는 길은 한국의 차를 부흥시킨 찻길입니다. 1805년 4월 17일 해장이 거처하는 백년사에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해장과 이야기를 나눈 뒤 공양도 하지 않은 채 절을 나갔지요. 해장이 문 밖까지 나가서 그 남자와 작별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그 남자가 꼭 만나고 싶었던 다산 정약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장은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는 정약용에게 달려가서 옷소매를 붙잡아 백년사로 다시 모셔왔습니다. 해장은 알아보지 못한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다산과 밤새도록 주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날 이후 해장은 정약용의 광팬이 되었고 자신이 만든 차를 보내주었습니다. 정약용은 해장이 보내준 떡차를 받자마자 봉지를 뜯고 서둘러 차를 끓였습니다. 차향이 코를 통해 가슴 깊이 스며들며 차가운 몸이 녹아내리고 마음도 편안해졌지요. 정약용은 차 한 잔을 마신 뒤 자신이 마신 차가 해장이 보낸 것임을 알고 해장에게 담대시를 썼는데 정약용은 해장이 보낸 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숨기고 오히려 해장이 차를 적게 보낸 것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정약용이 속내를 숨기면서 해장에게 차를 더 요구한 까닭은 차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해장은 정약용의 시를 받고 자신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약용이 차를 더 달라는 태도에 적잖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약용이 천주교도라는 이유로 포항장기로 유배 갔다가 강진에 도착해서 몸이 무척 상해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움직였지요. 특히 해장은 정약용의 시 중 장제라는 구절에 콧등이 시큰했습니다. 장제의 장은 불가에서 한낮이 넘도록 굽는 것을, 제는 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정약용은 귀양살이를 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점심을 밥 먹듯이 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은 정약용의 요구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준다는 심정으로 차를 더 보내기로 마음을 먹지요. 회장은 새벽에 일어나 대나무 소쿠리를 챙긴 후 종과 함께 도착한 곳은 백년섬 안덕산 자락의 다산이었습니다. 회장이 살펴보니 다산 차밭에는 찻잎이 깃발처럼 퍼지고 창처럼 돋아 있었지요. 찻잎이 깃발처럼 퍼지고 창처럼 돋은 것을 일기삼창이라 부르는 듯 이러한 찻잎이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찻잎을 한 소쿠리 따자 강진 앞바다에서 해가 서서히 비쳤습니다. 그곳에서 따온 찻잎을 3등 3쇄 3번 쪄서 3번 볕에 말린 다음 말린 차를 다시 아주 가늘게 빻았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빻은 차를 돌샘의 물로 반죽한 후 반죽한 차를 다시 진흙처럼 완전히 뭉그러지게 지어 떡 모양으로 만들었지요. 회장이 만든 이른바 떡차는 중국 당나라 때 유행한 차였고 정약용이 가장 즐겨 마시던 차였습니다. 정약용이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은 비양살이로 영양 보충이 쉽지 않았던 탓도 있지만 정치적 탄압으로 화를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 정약용은 자기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차가 절실했던 시절이었지요. 정약용은 20대 후반의 정조 앞에서 대학을 강의하면서 대학 강의를 편찬할 정도로 수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시에서 자주당나라의 유구를 언급한 것도 차를 마시면서 수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구는 당나라 현종 때 다경이라는 차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차의 발생 산지부터 차 따기, 차 조제법, 차 끓이는 물, 차 마시는 법, 차 도구 등을 상세히 적어 놓았지요. 그리고 당나라 유구가 정립한 다도에서 차와 참선이 하나라는 다선일미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년사 해장 스님이 만든 떡차는 유배 중인 다산 정약용을 살려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고 가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